더 해봅시다. 자, 71페이지, 요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뭐, 그때 이제 지문 독해, 문장 독해에서, 자, 이제는 문맥 독해해야 되기 위한 표지들이에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에요. 정의, 재진술, 예시, 첨가, 나열, 문답, 분류, 분석, 뭐, 목적, 이유, 주장, 근거, 통시적, 비교, 대조, 전환,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71페이지, 72페이지는 복습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하셔야 돼요. 접어놓고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접속어가 있는 경우, 접속어가 없는 경우, 여기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뭐 읽는 것보다 밑에 접속어가 있는 경우,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시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읽기가 조금 편해요. 읽기 편해요. 편함. 밑에 한번 볼까? 수치상의 예문 바로 볼게요.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무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는 거니까 뭐였다고? 예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예시구나. 우리 이거 캐치가 가능하잖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사 무담 능력이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지시 표현이 쓰이면서 앞에 부분을 지시해 주는 거구나.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제도를 통해 사람의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주기도 한다. 자, 이를 위해 이런 표지들도 연결어미긴 한데 이를 위한다. 앞부분을 A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B라고 한다면 A를 위한 거죠. 그래서 B를 먼저. 그럼 순서로 따지면 A가 먼저, B가 먼저.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이 위해라는 앞부분이 목적인 거예요. 혹은 결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 구조, 화살표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그려져야 돼요. 위해라는 이런 글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표지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단은 끊어주시면 되거든. 끊어주면서 뭔가 문장을 좀 끊어주면서 좀 긴 문장이잖아. 긴 문장이 쭉 이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펜이 바로바로 움직이면서 살짝살짝 끊어주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우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주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 표지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줄 수 있겠죠. 그럼 밑에 부분은요.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경우는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안토니오 가우디다. 가우디는 기존 건축이 어떤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였다. 가우디라는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돼요. 머리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뭐라고 연결하면 될까? 여기에 혹시 연결어 넣을 수 있나? 뭐라고 연결하면 자연스러울까? 안토니오 가우디다. 뭐라고 연결하면 자연스러워질까? 뭐 이러한 가우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지? 이런 가우디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근데 이런 넣는 거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뭘 하나를 딱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넣어서 자연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반면에 학교에서 그런 문제 낼 때는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 예를 들어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중3 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왔니 혹시? 안 나왔지. 그런 문제 안 나올까? 원래는 문장의 문맥 파악하는 게 중3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 표지들 찾아주는 문제가 여러분들 짜증나기도 해. 외울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라서 비교 대조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이거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설명이고 여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구나. 그래서 사례 예시 문장이구나. 그럼 예시에 적용돼야 되는 우리 연결 표지는 예를 들어구나.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론해 줘야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연습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계속. 이런 문맥으로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문장이 안 끊겨서 문장을 못 끊어주면은 이제 힘들어요. 문장 끊기를 좀 한동안 오랫동안 했고요. 밑에서도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것이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는 예시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자는 그래서 하늘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핵심 단어를 찾아줘야 되기도 했네요. 그렇죠?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계속 내용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시어라든가 접속어가 없으면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정리하면서 읽자. 정리하면서. (74, 75페이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에 문제 1, 2, 3번 문제도 들어가 있죠. 예문도 한번 끊어보시라는 거예요. 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저랑은 뒤로 가셔서 문장 독해 100페이지 저번에 이제 101페이지까지 연습해오라고 했던 부분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했었니? 아니 내가 여기까지는 해오라고 했었지. 그치? 101페이지까지 아마 해오라고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치? 그치? 응.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문장이 아니라 좀 내용 단위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문장을 읽어주시고 문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주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해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포틀레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수월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부터 끊고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 수장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 수장. 수장. 모르는 단어들은 다 체크해놔야 돼요. 우두머리, 대장. 숫자가 머리수예요. 머리. 자, 이 포틀레치를 보니까 이 수장은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사람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파괴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성이 잡혀야 돼요. 문장을 여기까지 보면은 두 문장을 4줄 정도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마을의 수장에게. 그렇죠? 행사가 여기서 열린 겁니다. 행사를 연 수장이 다른 마을 수장에게 뭐 한다고요? 무료로 주기도 해요. 그리고 파괴해서 주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끝이지. 이거를 막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아니라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그럼 반대쪽으로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 뭘 한다고요? 복수를 맹세한대요. 열받지. 무료로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지만 파괴해서 줘봐. 그럼 이 사람한테 뭘 한다고? 복수를 다짐한대요. 근데 그 복수는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밑에 한번 또 읽어볼까? 복수의 방법이란, 복수는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담배 포틀레치를 또 열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 더 많이 줌. 그럼 다른 마을 수장이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 문장 독해뿐만 아니라 문맥 독해에서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근데 아직 표지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죠. 문장의 표지는 안 나왔고요. 내용 정리하시면은 이 정도만 정리해도 첫 문단이 바로 정리가 됐네. 그렇죠? 처음 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요. 꼭 항상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손이 생각보다 잘 움직여. 저번부터 계속 보면은 그래서 독해가 잘 될 거예요. 아직은 뭐 이제 문제 저번에 3월 문제 풀었을 때는 아직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늘어날 거고 아직은 연습 초기라서 그래요. 자, 여기부터 이제 봅시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레치 간섭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종의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되게 기네. 숨이 벅차다. 그럼 여기 일단 문장이 몇 문장이 이어졌을까? 그거부터 한번 따져볼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전체적인 주어는 누구? 초기 인류학자들은 자, 이 초기 인류학자들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누구? 서술어는 누굴까? 초기 인류학자들은 뭐 했대요? 이해하였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파악하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여기에서 이어진 거죠.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졌네? 우리 문법에서 잠깐만 동원해볼까? 무슨 어미? 연결어미. 그래.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파악했다, 파악하다라고 하는 이 어미가 고로 연결어미로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지금 두 문장짜리가 한 문장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를 끊어줘야지. 그치? 그렇게 해서 문장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한 번에 정리 안 돼요. 그러면 자 초기 학자들은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대? 1번 자발적 증여로 생각했대. 그럼 여기서 이제 단어 어려운 거. 증여라는 거는 무슨 의미? 증여하다. 주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 자발적으로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지. 이것을 비합리적이야. 그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합리라는 단어는 뭐야? 합리적이다. 우리 언제 합리적이라고 쓰니? 어? 어? 수지타산이 맞는 거.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손해 안 보는 거. 합리라는 단어는요.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치에 합당한 거. 합당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다 이제 합리적인 거잖아. 근데 막 이렇게 내 재산을 막 이렇게 퍼줘봐. 그럼 합리적인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합리적 생활 양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 나오네. 하지만이라고 하는 요 표지가 뭐라고요? 연결 표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 언제 쓰지?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이제 요런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뭐 but 혹은 however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영어에서 어떤 표지들 쓰지 않니? 여러분들 막 그런 but이나 however 나오면 이렇게 삼각형이라던가 이렇게 끊지 않니? 그런 표지 안 해? 하는 사람 혹시? 안 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하지만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지만이 썼어. 일단 끊어주시면은 이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과 무슨 내용이 반대인지 그 내용의 차이를 찾아줘야 돼. 그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대 인류학자는 그러면 초기, 후대 이 시기적 차이만 있는 걸까? 아니야. 어떻게 바라본 거? 호혜적 교환행위로 바라본 것이 큰 차이점이죠. 이것이 하지만이 갖는 힘인 거예요. 하지만이라고 쓴 이유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완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쓴 거지. 그러니까 그 대비 지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달라지는 지점을.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더라도 앞문장과 뒷문장은 지금 다른 내용으로 바꾸나. 그러니까 하지만 혹은 그러나 이런 표지들이 들어가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지를 역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역접은 반대로 역으로 반대로 접해준다, 접속해준다,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어졌죠. 그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읽으면서 이제 문맥을 읽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단어가 처리가 안 되면 이게 반대인지 안 되는지 몰라. 호혜적 무슨 말이야? 호혜.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호혜적 교환행위야 이라고 본 거니까 요 부분들이 지금 서로 반대라는 거죠. 자, 호혜라는 거, 요 호자가 아까 좋을 호자에서 호의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만 수정할게요. 호혜라는 거는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받고 뜻이 아니지. 코틀렛이라는 건 뭐야? 받고 나서 상대방도 더 많은 복수를 하지. 그러면 서로 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호자를 써서 상호 간에 이런 표현 쓰죠. 상호 간에 할 때 호자예요. 그럼 상호 간에 혜택을 주는 거. 상호 혜택을 호혜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적으로 혜택. 서로 간에 혜택 주는 거. 그걸 호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혜택을 준다. 호혜적 교환행위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혜택을 주는 거구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밑에 가면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 호혜적 교환이란, 자, 서로 간의 교환, 혜택, 호혜라는 단어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문장으로 정리했죠. 자, 호혜적 혜택이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이런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문장이 뭔가 뭐뭐와는 달리라는 느낌이 있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호혜적 교환이란이라고 하는 설명은 앞부분에 빨간 문장이 맞아요? 아니면 파란 문장이 맞아요? 파란 문장이 설명인 거죠. 그렇죠? 파란 문장이 이 호혜적 교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이 빨간색 문장은 있으나 많아. 없어도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읽다 보면은 앞에 있는 문장이 우리는 다 읽고 넘어갔을 텐데 이것과는 달리라고 하는 이 표지를 보는 순간 그럼 앞에 문장은 별로 쓸데없는 얘기였잖아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호혜적 교환이란 뭐라고요? 파란색 부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봤죠. 호혜적 교환을 뭐라고 봤어요? 대가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혜택이 되도록 교환을 했나 봐. 여기서는 이런 호혜적 교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 문장을 조금 더 단순하면 호혜적 교환이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서술격 주사 이다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의해 준 거죠. 앞에서 우리 71페이지 할 때 의미를 정해주는 거 있지. 의미를 정해줄 때는 서술격 주사 이다가 쓰여서. 서술격 주사 이다가 쓰이면서 정의를 해주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는 그러면 문장에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는 어떤 대상의 특징 설명할 때 혹은 둘의 관계성 설명할 때 특징과 관계성 어떤 대상의 특징 정리할 때 정의뿐만 아니라 이런 특징 크다 작다 이거 다 특징이잖아. 그치?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특징이잖아. 누가 누구한테 준다 누구를 때린다 누가 누구를 약탈한다 이거 다 관계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서술어 부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장 성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지만 이 서술어가 갖는 큰 힘이 생기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해 주기도 하고 특징과 관계성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문맥을 읽어주는 거. 좀 할 게 많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서는 이거 되게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이게 이제 몸으로 배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잘라주고 손은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머리는 정리하면서 옆에 이제 필기 메모도 해가면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 독해 연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앞부분에 우리 한 달 이상 했던 이 부분들은 문장을 또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품사 부분, 뭐 문장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부터 독해가 쭉쭉쭉쭉 일어날 수 있게끔 문맥을 잘라주면서 문맥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자. 여기 체크만 할게요. 왜냐하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이죠. 그러니까 그 문맥의 앞뒤를 파악하면서 서로 문장 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주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어디에서 뒤에 이제 문단 독해에서 문단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문단 10번까지는 할 거예요. 여기 10번까지는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안 하신 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여기 해오실 때도 이제 문맥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앞에 문법 문제 풀어오시고 여기 한번 101페이지까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